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정인철입니다. 저는 지금 고향의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코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토크쇼 형식으로, 토크쇼라고까지 할 거는 좀 거창하지만은 오늘 이 구형 코나의 오너도 모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너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나 1.6 디젤 하고 있는 이다정입니다. 일산에서 코나 오너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모시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오늘 섭외를 하느라 이제 이 구형 오너분과 함께 이 신형 페이스리프트된 코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여기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둘러보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내게 더 좋다. 진짜요? 뻥이고요. 네. 물론 더 좋아진 점도 있고 좀 네.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죠. 그런가요? 네. 일단은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샤프해진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맞아요. 조금 더 터프한 이미지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샤프한 이미지로 변경을 한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구형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현대차가 뭐 그릴 이렇게 캐스케이딩 그릴을 쓰면서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그릴의 모양이었다면 그렇죠. 예. 요즘 현대차들을 보면은 이게 다양하게 변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쵸.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그래서 코나가 또 하나의 그런 그릴을 가져왔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 저는 이 기존 모델이 조금 더 단정했다고 봐요. 지금 뭔가 보기에 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 그쵸. 이전에 비해서 선이 많이 들었죠. 살짝 복잡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앞에 보면은 저는 상어, 샤크노즈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엣지를 날카롭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 범퍼에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서도 봤었던 그 되게 독특한 형태의 가니쉬를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선이 많아진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 샤크노즈 그 날카로운 면, 그 면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멋있어 보이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난 코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입부분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혀놨죠. 차분해진 느낌이 맞아요. 들긴 저는 해요. 그게 딱 저 샤크노즈의 앞부분을 아래쪽으로 좀 내려놓은 상태로 디자인을 해서 좀 그런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차체 사실 옆면에서는 휠 디자인 변경 말고는 큰 변화가 없어요. 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길이 변화로 볼 수 있겠죠. 길이가 기존보다 40mm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휠 베이스 길이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실내 공간에는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앉아봐도 뭐 기존 코나에 비해서 막 넓어졌다 이런 느낌은 좀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아무래도 요즘 소형 SUV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도 커지다 보니까 코나가 작은 축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지금 작은 SUV가 그러다 보니 지지 않겠어 하고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장식 요소들이 많이 붙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길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측면부를 지금 잠깐 옆에 차가 보여서 보니까 요 옆에 클래딩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클래딩. 저게 기존 목과 소재가 약간 바뀌었어요. 좀 더 맨질맨질해졌죠. 예전에는 조금 더 거친 소재였는데 거칠거칠했는데 저는 그거는 아예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거칠거칠한 게 세차를 안 해서 거칠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다음에 후면부 디자인의 변화는 사실 전면부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기존에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다가 아래쪽으로 꺾어졌다면 지금 그냥 위로 이렇게 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픽이 변경이 됐고 그 그래픽이 바뀌고 기존보다 조금 더 면 처리를 해야 됐다고 하나요? 그 불이 좀 넓게 들어오고요. 그 아래쪽에 뭐 방향 지시등이나 브레이크 등 이런 것들은 뭐 그것도 역시나 그래픽이 바뀌었죠. 그렇죠. 역시나 그 방향 지시등이 아래쪽에 들어오는 거는 좀 아쉬워요. 그러면은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실외 디자인에 비해서는 그 변화폭이 더 적잖아요. 맞아요. 뭐 사실 당연히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바로 디지털 클러스터 변경이 된 부분.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사실 저는 크게 느낀 부분은 없었는데 오너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변경된 게 보이나요? 사실 오너가 봐도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이 디스플레이가 바뀌면 일단 차 인상 전체가 되게 바뀌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신차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아주 사소한 변화를 꼽자면 뭐 송풍구 디자인이 살짝씩 바뀌었다던가 가운데 송풍구 말씀하신 거죠? 여기 옆쪽에 있는 송풍구들도 다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이 양쪽에도? 동그란
모양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네네.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그 날개 벤트의 디자인, 형상. 네, 그런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고 네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건 정말 사소한데 네네. 비상등이 이렇게 네. 삼각형 모양으로 그대로 잘려 있었는데 이번에 네모로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쵸. 그 위에 이제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스크린도 네. 이제 또 큰 10.25인치 네. 스크린이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 네. 네, 그런 식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뭐 기어 레버 아래쪽을 보니까 네네. 제 차는 네. 그 드라이브 모드가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쵸. 여기 기어 이렇게, 레버 이렇게 누르는 형식이었잖아요. 네, 그죠? 왼쪽에. 근데 이번에는 그게 다이얼 형식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차와 차이점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또 뒷좌석에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무릎 공간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코나 뒷자리 그렇게 많이 앉아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앉아보니까 그렇게 좁은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제법 여유가 있더라고요. 뭐 네. 무릎 공간은 사실 조금 맞아요. 예, 코나가 무릎 적었는데, 공간이 아쉬워요. 예, 네. 이 발밑 공간이랑 머리 공간은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릎 공간이 아쉽다 보니까 다른 소형 SUV들에 비해서 좀 2열 공간이 아쉽다는 얘기를 평이. 하는 분들도 꽤 있죠. 그리고 또 이번에 변화 중 하나가 N9이 새롭게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N 라인업이 좀 더 이제 고성능 그 N의 감성을 좀 입힌 그런 라인업들이잖아요. 맞아요. N9은. 그래서 실내에 보시면은 N의 그 감성을 강조한 디자인 요소들이 네.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빨간 스티치를 넣는다던가 네. 기어 레버 디자인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 내부에 그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스포티한 이미지를 가미를 했는데 네. 외관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맞아요. 앞뒤 범퍼 디자인도 네. 조금 더 스포티한 형상으로 다듬었고 그와 함께 이제 안쪽 그 메쉬 네, 그릴의 메쉬 형태도 다르죠. 다르고. 그리고 엠블럼도 보닛에 올라가 있는 것이 네. 그 그릴 가운데 쪽으로 옮겨져서 N9은 네, 그쵸. 그 N9은 나와요. N9은 위쪽에 그 동그란 구멍 같은 세 개 뽕뽕뽕. 이게 그 원래 부분이 실제로 있어서. 구멍이 뚫려 있진 않더라고요. 손을 맞아요. 막혀 넣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기능적인 건 아니고 장식으로. 그쵸. 넣어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N9은 옆면에서 변화가 좀 눈에 띄어요. 왜냐면 클레딩을 네. 이제 완전히 차체 바디 색상. 컬러와 같은 색으로 칠해놔서 그거는 좀 눈에 확 띄게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대신 그 모양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모양 그대로 남아있고 네. 뒤쪽도 되게 과격한 형태예요. 뭔가 되게 디퓨저가 크게 네. 있는 듯한 형상을 해놔서 좀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게끔 네.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트레인을 보자면은 이 코나 1.6 가솔린 터보, 그 다음에 N9도 동일한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을 하고 하이브리드는 1.6 GDI와 그 전기구동계를 혼합한 그런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는데 이 코나와 코나 N9의 경우에는 7단 DCT 변속기와 맞물리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6단 DCT와 맞물려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이 코나와 코나 N9 같은 경우에는 후륜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는 토션빔인데 네. 이제 4륜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4륜 구동 옵션이 없는데 멀티링크 후륜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것도 네. 토션빔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엔진별로 멀티링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디젤도 다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쵸, 그쵸.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 부분도 상당히 큰 이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코나 페이스리프트의 가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지금 가격은 저희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지가 나갈 건데요. 네. 지금은 사전 녹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이 영상이 공개되는 당일 네. 바로 출시와 함께 가격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코나, 그러니까 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첫 코나가 나왔을 때 네. 그때도 여기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었나요? 네. 고양 모터 스튜디오에서? 3년 전에 네네. 그 모터 스튜디오에 이 코나가 처음 등장했을 때 네네. 그리고 디자이너를 비롯해서 정유선 부회장까지 총출동해서 이 코나를 공개했었어요. 와, 수장까지 네, 등장을 해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막 정유선 부회장이 반팔 입고 운동화 신어서 운동화가 되게 화제가 됐었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어에 막 올라갔던 기억. 그만큼 이제 조금 더 젊고 그런 이미지의 이미지를. 차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는 소형 SUV들이 이렇게나 많은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썼고. 네, 기대를 해서 나온 기대작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에 비하면은 네, 이번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되게 간소화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네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뭐 풀체인지도 아니고 페이스 리프트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그냥 모터 스튜디오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미디어 행사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 구형 코나 오너 이다정 기자와 함께 이 신형 코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할 말 없으니까 바로 넘기네요. 저는 뭐 일단 그쵸. 지금 너무나 많은 소형 SUV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네. 페이스리프트된 코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한동안 그 소형 SUV 혹은 대형 SUV들이 계속 막 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지금 저 아래층에서도 잠깐 봤는데 네. 신형 투싼도 출시가 됐고 네. 이제 앞으로 신형 스포티지도 출시가 될 예정이고 네. 그러면서 뭔가 좀 이 SUV 시장에 또 한 번 다른 바람이 막 불어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차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